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해냈다. 2. F-16은 고철일 뿐입니다. 3.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가 약 4개월 전에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 22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공군을 비밀 방문했다. 전 세계 언론을 공황 상태에 빠뜨린 사건.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UAE를 뛰어넘는 한국 무기 패키지 계약 논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안을 대서특필했는데 특히 자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본 한국 공군이 웬만한 유럽 국가들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계약하는 무기 중 FA-50을 미국의 F-16과 비교하며 최대 200대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한 폴란드 매체는 한국에 대해 강대국 사이에서 무서울 정도로 성장해 동북아시아에서 무기 수출 1위를 달성했고 이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하며 그간 미국의 갑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국적기 한 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장에 멈춘 항공기에서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과 푸른색 공군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섰는데요. 이들은 곧바로 준비한 차량에 올라섰는데 한눈에 봐도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고 알 수 있을 만큼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천시는 한국의 대표 방산업체라고 할 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엄청난 포스를 풍기던 사람들의 정체는 폴란드 공군 고위간부와 협상실무단으로 카이로부터 FA-50을 구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한국 공군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이번 대표단 파견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FA-50을 생산하는 카이를 찾았고 또한 FA-50을 운용해본 한국 공군을 찾아 운용 노하우 등 한국 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정을 마친 이들은 얼마 전 폴란드로 돌아갔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표단이 추가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폴란드에서 FA-50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무단 이전에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먼저 경남 사천의 카이 생산 공장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 납품할 수 있느냐는 질의서를 카이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내용은 폴란드 언론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를 위한 한국의 FA-50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폴란드에서 한국의 FA-50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근심에 빠졌다고 전했는데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도발에 5세대 전투기인 F-35와 최신 F-16V를 더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러시아의 팽창에 대해 한국의 FA-52 폴란드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매체는 폴란드 정부와 공군 관계자들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공군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의하면 폴란드 공군은 만약 이번에 한국 공군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그리펜 C형 또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할 뻔했다면서 만약 그랬더라면 별도의 기반시설과 조종사들의 기종 전환 훈련 등 빠른 공군력 증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 이후 폴란드 공군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FA-52 폴란드가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 호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FA-50의 경쟁력이 유럽제 공격기들보다 더 앞섰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하
최소 25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는데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총 48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 다수는 과거 구소련제 전투기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 공군은 자국 영공을 지키기 위한 전투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장 200대 이상을 들여오기엔 F-16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전투기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해 전력 보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자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K2와 K9 등 육군 무기를 보러 갔다가 이외에 FA-50을 발견하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카이의 실제적인 납기 기간까지 거론하는 등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많은 국가들이 FA-50을 자국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했는데요. 매체가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가성비라고 전하면서 FA-50의 도입 비화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2012년 FA-50 시리즈를 1차 주문해서 20대를 도입했고 1년 뒤 60대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1차로 20대를 먼저 운용해보자 그 만족도가 높아 60대를 추가로 주문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2차에서 60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고작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밖에 하지 않는 도입 비용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FA-50의 가격은 200억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에서 제일 값싼 경공격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격은 두 개 국가 고객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는데 2017년 필리핀이 12대의 FA-50을 도입했으며 이라크가 2019년 24대를 도입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F-16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터라 이후에 고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FA-50을 도입을 완료했을 때 의전용으로나 쓰이는 전투기를 구매했다면서 필리핀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더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매체는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체는 FA-50에 있어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대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필리핀의 마라위 전투였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를 필리핀군이 FA-50을 통해 대승을 거둔 것이 퍼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제공권이 떨어지는 반군들을 상대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적은 비용으로 F-35급의 전투력을 낼 수 있는 FA-50은 매력적인 전투기였다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동남아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어지자 규모의 경제가 뒤졌고 이로 인해 카이가 FA-50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등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전환되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동유럽 국가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비가 적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FA-50은 자국 공군 현대화를 위해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은 과거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무장도 러시아와 비슷한데요. 미국과 연합작전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무기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것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F-16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갑질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함부로 F-16을 정비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 비용 등 미국 방산업체가 부르는 어이없는 가격에 매번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매체가 FA-50이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보완해 줄 것이라며 F-16과 비교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공군이 FA-50의 블록 20 버전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놀랍게도 F-16뿐만 아니라 F-35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서로 호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 블록 22에임 120 함남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일과 함께 개발한 타우러스 캡 350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노르웨이의 대함 미사일, 샌네이블 스트라이크 미사일 등 육해공 전천 후 다목적 공격기가 FA-50 블록 20 버전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변화는 이사 레이더 탑재라는 것인데요. 기존 FA-50은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개발한 이사 레이더로 교체되면서 시야가 최대 300km까지 늘어나게 돼 F-35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FA-50의 가장 큰 매력은 윙크 16이 탑재되어 미군의 표적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로 미군의 정보 공유가 가장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폴란드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투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FA-50을 도입하게 되면 가장 값싸게 미국의 전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FA-50이 F-16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가동률과 운용비입니다. 매체는 F-16은 좋은 전투기이지만 가동률이 미국에서조차 70%를 못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리 부품을 언제든 수급 가능하고 기술 통제조차 없는 조건을 갖춘 미국에서조차 낮은 가동률을 보인 것인데요. 반면 FA-50은 85%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FA-50이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보다 폴란드 영공을 지키는데 든든한 전투기라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시간당 비용도 FA-50은 $5,000 밖에 들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운용 유지비가 적게 들어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전투기라고 설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설명하는데요. FA-50의 대당 가격은 $3,000만 폴란드는 대량 구매로 $2,000만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이는 미들급 전투기 한 대 가격이 $6,000만에서 $9,000만 호가하는 거에 비해 가격 면에서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으로 현재 미국 다음으로 전투기를 많이 판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매체는 한국이 현재 동북아에서 방산 수출 1위 국가가 됐다며 부러움을 드러냈는데요.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와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 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 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신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유럽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용 후 핵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기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기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포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 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 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 간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 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 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 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의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군사용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당시의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으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부터 쌓아온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기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기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3개월 안에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하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인데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에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되어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키림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인 핵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